마크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제랑은 또 다른 색채입니다. 색깔로 봤을 때 빨간불이고 또 오르는 종목의 수가 많은데 밀어낸 것에 있어서 이 정도 되돌림에 우리는 어떤 해석을 갖다 붙일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액션은? 이라는 물음에 여러분은 어떤 답을 주고 계시나요? 두 프로와 함께 제대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이동근 아임증권 신사업추진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일단 외국인 선물의 그 포지션에 따라서 국내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도 굉장히 비슷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수급 특징 위주로 계속해서 시장 바라볼 수 있어야겠는데요. 하나씩 볼게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 일단 빨간불을 켜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좀 다행스러운 부분인데요. 자, 이동근 팀장님. 지금 지수 되돌림 완전히는 못 시켰잖아요. 패닉세일 진정된 것은 다행이긴 한데요. 다만 너무 내렸다에 대한 단순 기술적 반등으로만 해석해야 할지 아니면 그 이상의 해석을 붙일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아직은 그 이상의 해석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오늘 지금 지수로 봤을 때 어제 빠진 거의 한 절반 정도를 지금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뭐 어떻게 보면은 어제의 하락이 좀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에 오늘의 반등은 어떻게 보면은 뭐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일본도 사실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일본 어제 많이 빠졌다가 이제 오늘 일본은 우리보다 조금 더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방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단 뭐 오늘 그 회의 또 이제 BOJ 어떤 그 긴급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의 영향도 좀 받는 것 같고요. 결국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좀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좀 비정상적인 흐름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어제의 급락이 물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시아 전반적인 어떤 급락이 나타났습니다만은 그거 자체가 사실은 무슨 어떤 그 굉장히 좀 엄청난 이벤트, 예를 들면 과거에 9.11이라든가 이런 때와 비견될 수 있을 정도의 하락이었잖아요. 사실 저게 맞나라는 어제 사실 저도 굉장히 좀 의문을 가지면서 시장을 봤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지금 벗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일단은 지금 정말 이런 그 뭔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최악의 상황에서 좀 벗어나고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은 이게 이제 좀 더 이제 어떤 반등의 연속성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주변에 있는 환경이 조금 더 안정이 돼야 되겠죠. 뭐 이게 이런 그 지금 시장을 계속해서 겁에 질리게 만드는 그러한 요인들이 조금씩 이제 해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오늘 밤에 이제 미국장이 좀 강한 반등이 나온다든가, 예를 들면은 뭐 또 이제 지금 회의 열리고 있는 일본 중앙은행과 관련된 이런 그 재무성과의 회의에서 뭔가 좀 이제 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는 어떤 안정적인 그런 재료들이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수반이 돼야지만이 시장이 좀 더 이런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지수가 2,900에서 지금 2,000 거의 400이 깨지는 수준까지 급락을 했어요. 이게 물론 이게 비정상적인 하락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급락 이후에는 일단 이전 지수 때에서 한 2,700선 정도가 지선을 형성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아주 강하게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지수 레벨 자체가 한 단계 좀 다운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전처럼 뭐 이제 어떤 뭐 3천 가기 위해서 강한 뭐 상승을 기대한다기보다는 일단은 좀 추스르는 단계가 필요하고, 그렇다면은 당분간은 박스권이 좀 레벨이 다운된 쪽에서 한 2,500선에서 한 2,600, 700 요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를 밟아서 좀 반등을 어떤 시도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진정 국면, 오늘은 좀 보여진다. 진정으로서의 색채. 하지만 그 이상의 해석을 갖다 붙이기에는 좀 더 확인 작업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사실 그동안 이렇게 지수의 압박을 가했었던 요인으로 따져보자면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감의 가속화도 있겠고요. 또 경기 침체, 지정학적 리스크, AI 고점 논란. 그 어디 하나 해소가 된 게 있을까요? 사실 없는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다? 그러면 기술적 반등이구나. 그럼 기술적 반등으로까지는 어디까지 노려볼 수 있는 거고, 다시 또 하방이 열리는 건가에 대한 우려는 또 키워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건희 대표님,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단 어제 떨어진 거에 대한 되돌림은 다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금요일 날 어제 그 떨어진 거 지금 경기 침체로 보는 게 아니라 경기 둔화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둔화. 예.
둔화가 시작돼서 이게 어차피 연착륙 한번 경기가 꺾여야 물가가 잡히고 그리고 또 경기가 좀 꺾인다는 핑계로 금리를 내리는 게 순서였는데 이게 지금 연준은 이제 지표를 보고 후행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침체 신호가 나오고 나서 당연히 인하를 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 사이의 텀에 지금 걸리면서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충격을 받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사이에 또 이제 일본이 예상 밖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또 이제 엔화가 강세로 전환되면서 여러 가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죠. 진짜로 청산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근데 그리고 2경이 있는지 1경이 있는지 뭐 1조 원이 1조 달러가 있는지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그거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다 개뻥입니다. 그거 알 수가 없고요. 그거는. 그러면 그거는 이제 현상을 보고 그러면 엔화가 강세가 되니까 엔화를 담보로 그러니까 뭐 일본 국채가 됐든 아니면 미국 국채가 됐든 그걸 담보로 엔화를 많이 빌린 사람들 이제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켰던 분들 같은 경우는 얼른 가서 갚아야죠. 예, 엔화가 너무 강해지니까. 그러면 손해 보기 전에 얼른 갚기 위해서 일부 자금을 청산해서 다시 일본으로 들어가는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들 때문에 더 우려가 커진 거고 지금 일본 BOJ가 왜 긴급 회의를 하냐? 본인들이 실수한 걸 안 거죠. 예, 그렇게 증시 좋아서 지금 그나마 지금 기시다 총리가 안 그래도 지금 뭐 지지율도 안 좋은데, 네. 근데 증시까지 폭락하면서 어제는 마이너스로 돌았었거든요. 연간으로. 물론 이제 오늘은 이제 플러스 다시 전환했지만 이렇게 되면 사실은 BOJ를 탓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저는 이게 일시적인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빠진 게 뭐 엄청나게 우리가 지금 모르는 악재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일시적인 자금의 흐름 때문에 빠졌다라고 보고 또 그다음에 알고리즘 매매들이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지금 뭐 주식 거래가 본인들이 클릭하시니까 다 그 클릭해서 하는 것 같지만 다 그냥 컴퓨터가 합니다. 요즘에는. 그러면 일부 펀드들 같은 경우는 특정 조건이 되면 무조건 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어제 급락이 나왔다. 그게 이제 점점 시간이 코로나 이후에 더 가속화됐기 때문에 그런 펀드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어제 같은 기현상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기현상의 되돌림 정도는 나오지 않겠나라고 보면 오늘 뭐 한 4% 정도까지 반등을 해주면 뭐 한 2, 3일 정도 원래 떨어지는 속도보다 올라가는 속도는 느립니다. 한 2배 정도 느리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한 2, 3일은 걸릴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이번 주는 흐름을 좀 봐야 될 게 많다. 여기에 8월 8일에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선물도 변동이 지금 센 상황이잖아요. 이번 주는 쭉 흐름을 보고 뭐 바닥을 논하기에도 섣부른 시점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가운데 반도체주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AI 산업은 매크로 이슈와는 좀 별개일 수 있다라고 하지만 매크로 이슈에 매를 엄청 맞은 쪽도 반도체입니다. 지금 외국인 순매수가 틀어져 있는데요. 순매도로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뭘 빼고 있는가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를 오늘 좀 가장 많이 덜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기관 쪽도 한번 보여주시죠. 기관에서 좀 빼고 있는 쪽, 순매수네요. 순매수로 보니까요. 여기는 딱히 없네요. 그죠? 네, 여기는 딱히 없는 상황이네요. 자, 그러면 지금 반도체 행방은에 대해서 가장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팀장님. 반도체 계속된 저가 매수 기회다. 우리 매맞기 전부터 나왔었던 얘기긴 한데요. 매크로 이슈로 짓밟힌 구간에서는 이제 와서 사자니 좀 더 무서워지는 거죠. 하지만 보유자 입장에서는 추매를 해야 되나가 또 고민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미보유자든 보유자든 고민되는 구간입니다. 이번 주 지켜보자가 중론이라면 반도체 보유하신 분 그리고 미보유자에게서는 어떤 액션이 중요할까요?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 삼성전자 오늘 아침에 뭐 리포트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맞아요. 대부분의 이제 그 기조는 논리는 결국 그런 거죠. 펀더멘탈 변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인 하나 예를 들자면은 외국인이 어제 1조 5천억 순매도를 보였는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순매도 금액을 합치면 딱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는 그야말로 시장을 판 거예요. 그냥 그 외국인들은 그 뭐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네네. 시장을 판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단기적으로 조금 억울한 매를 맞은 걸 수가 있죠.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이틀 동안에 20% 이상이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이런 단순한 논리로 보면은 그러면은 뭐 여기서 굳이 여기서 뭐 이거를 뭐 지금 여기서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어떤 다른 조건들의 변화가 없다면은 저점 매수 충분히 가능하겠죠. 물론 이게 뭐 19만 원에서도 저점 매수고 17만 원에서도 저점 매수고 15만 원에서 저점 매수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은 길게 본다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지금 차트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한 25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거기서 10만 원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봐서도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가 있는 시점이고 오늘 SK하이닉스가 좀 더 이제 그런 반등은 조금 더 강하게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물론 성에 안 차는 반등이긴 한데 그런 흐름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들은 지금 어떤 AI 투자에 대한 그 논란이죠. 그쵸.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아시겠지만은 대부분의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 자리에서 여전히 어떤 그 투자를 늘리는 쪽으로의 방향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알파벳이 됐건 마이크로소프트가 됐건 메타가 됐건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과잉 투자가 과소 투자보다 낫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간에 지금 자꾸 이제 그 AI 수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수익을 거두는 단계가 아니에요, 분명히. 지금은 시장을 키우고 산업을 키우고 투자를 늘리고 그로 인해서 시장을 먼저 선점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어떤 그 어제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제가 그 굉장히 그 기억에 남는 그 바로 좀 이제 말씀을 하셨던데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크리스마스가 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케이크를 자르려고 한다. 저는 그 굉장히 공감이 가요. 지금은 투자를 하는 단계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수익을 논하는 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시장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투자를 하는 단계에서 미래의 수익에 대해서 시장이 좀 지나치게 높이 이제 그 어떤 그 눈높이를 높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엔비디아가 됐건 다른 빅테크들이 됐건 분명히 눈높이가 높아져 있는 건 사실이고 이제는 웬만한 거 가지고는 시장에 반응이 없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쌓여가지고 이번 어떤 그 하락을 나타냈는데 또한 이번 또 하락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거품들 우리가 이제 거품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이 해소가 된 것들이 많죠, 사실은. 뭐 엔비디아 이제 $100 어제 깨지기도 했었고요. 예, 그러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된다면은 아직까지 AI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이 오히려 이런 부분이 또 하나의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굉장히 사실 지금 이게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게 투자 심리가 워낙 안 좋아져 가지고 그 사실은 지금 좀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반도체에 대해서는 오히려 다시 쳐다볼 때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이제 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성장성은 지속될 거니까 벌써부터 왜 케이크를 자르려 하냐. 지금 막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구간인데 알겠습니다. 그 멘트도 굉장히 의미 있네요. 지금 시청자분께서 길게 봤을 때 투자에서 가장 힘든 건 매수든지 매도든지 기다리는 게 아닐까 싶다라고 하셨는데 반도체 그렇다면 지금 적극적인 액션 그리고 조금씩 소극적인 액션을 취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 이건희 대표님은 어떤 액션 취하시겠습니까? 반도체 적극적으로 액션 취해야 될 때입니다. 적극적이요? 지금 왜 그러냐면 일단 엔비디아도 가격 조정, 가격 바닥을 한 100불 정도로 지금 맞춰서 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위에 조정을 받을 만큼 또 받았기 때문에 30% 이상 또 조정을 받았죠. 뭐 어차피 8월 달에 또 이제 3분기,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또 있을 거고요. 물론 이제 그거에 따라서 또 변동성은 커질 수 있지만,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 이제 오늘 이제 지인분한테 그동안 계속 언제 사냐고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아침에 문자를 다 보냈습니다. 오늘부터 사시기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네, 내일 더 빠질 수도 있지만 지금 정도 자리면 충분히 사볼짜리다. 지금 어제 빠진 건 좀 과하게 빠진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아까 뭐 팀장님이 다 말씀해 주셔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셔가지고 진짜로 뭐 지금 이제 막 씨를 심어가지고 새싹이 나고 있는데 수확 언제 하냐고 옥수수 언제 열리냐고 지금 자꾸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착각을 하시는 게 미국과 우리나라가 주가가 1년 내내 물론 지금 며칠 사이에 다 빠졌지만 1년 내내 상승의 흐름을 보였던 거는 투자의 사이클 때문에 올라간 거지. 투자에 의해서 돈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투자 때문에 하이닉스가 돈을 벌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진짜 작년에는
엄청나게 안 좋은 회사였잖아요, 사실은. 현대차보다도 돈을 못 버는 두 회사가 합쳐도. 겨울이었죠. 예. 근데 올해 좋아질 수 있었던 것도 결국엔 그 투자 사이클이 오면서 그런 거고요. 특히 하이닉스는 더 수혜를 받고 그 투자 사이클이 아직 안 끝났다는 거죠. 여전히 투자를 뭐 조 단위로 지금 분기마다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왜 이거를 의심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지금 하이닉스가 실적이 나빠서 빠진 게 아니라 실적이 좋았는데 빠졌죠. 그러니까 우려죠, 그냥. 왜 우려를 할까? 그럼 3분기 실적이 좋으면 어떻게 되죠? 좋아진다는 얘기가 다시 나오면 다시 올라가겠죠. 폭발적. 예, 그러면 지금은 박앤세일을 해줬다라고 생각하고 없는 분들은 굉장히 땡큐한 상황이고 이 얘기를 제가 20만 원대도 했고 18만 원대도 했습니다. 근데 예. 지금도 똑같은 뷰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라는 게 움직이는 게 단순히 실적만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이번에 확실히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심리와 수급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그러면 네가 말했을 때 왜 안 올라가고 또 빠지냐? 제가 그 저점을 정확하게 알면 여기 나와서 방송 안 하죠. 예, 그냥 제 돈 갖고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항상 저는 확률적으로 이 정도 빠진 거는 말이 안 된다 계산상. 네. 그러면 여기서는 사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자리에 공포에 사야 사실은 주가는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마 다들 그렇게 샀을 거예요. 어제 종가에 살 걸. 맞아요. 예. 근데 어제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 예, 그만큼 항상 공포에 사야지 크게 먹을 수 있습니다. 네. 공포에 지금부터 야금야금 산다고 칠게요. 예. 대표님 그러면 오늘 리포트에 따르면 20만 원까지 보더라고요. 근데 이거 너무 겸손한 목표 주가예요? 혹시 정고 더 뛰어넘을 수 있다고도 보세요? 정고가 24만 8,500원입니다. 하이닉스. 네. 예. 전 뛰어넘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 예. 이게 너무 뛰어넘는다며 한 달 뒤에 보니까 안 뛰어넘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적어도 내년까지는 보고 봤을 내년. 때 한 30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간은 정말 세일 구간으로 받아들이자라는 의견이네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외국인 순매수 쪽에 계속해서 이름 올라오는 쪽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렇죠. 삼바가 요즘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받침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기관 순매수로 보자면은 알테오젠 보이고요. 오늘 좀 변동이 컸던 알테오젠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궁금해요. 자, 셀트리온 1등으로 또 찍혀 있는 상황인데 지금 끌어주는 바이오가 든든하게 또 메이저 수급 주체의 매수 물줄기와 함께 버텨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동근 팀장님께도 궁금한 게 있어요. 이러한 매크로 풍파를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쪽이 결국에는 반도체와 바이오를 비교해서 두고 보자면 지금 어디가 조금 더 매력적이라고 보세요? 사실은 이제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흐름이 굉장히 흥미롭죠. 네, 흥미로워요. 그 조정을 받을 때도 가장 선방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어제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낙폭이 적었던 그런 이제 종목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런 낙폭들 또 하루에 다 만회를 하는 그런 모습도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만큼 지금 이제 뭐 제약바이오 업종의 어떤 흐름이 상대적으로 견조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일제히 좀 반등이 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사실 코스피 의약품 지수만 따졌을 때 최근 한 달 동안 한 12% 가까이 올랐어요. 네. 이게 지금 전체 업종 지수 가장 높은 상승률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하반기로 넘어오면서는 사실은 제약바이오가 가장 좀 선봉에서 좀 달리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몇몇 종목들이 워낙에 지금 좀 깃발을 날렸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종목들 특히 무엇보다도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이 네. 굉장히 좀 이제 그동안의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깨고 굉장히 덩치에 걸맞지 않는 흐름을 보였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눈에 띄는 흐름이고요. 아시겠지만은 결국은 지금 가지고 있는 환경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이제 미국의 정책적인 방향성이라는 측면에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부분, 생물보안법의 통과라든가, 또 그리고 이제 미국의 약가 인하라든가, 또 바이오시밀러 도입의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바이오시밀러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재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이 네.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이오종의 어떤 하반기 강세 기대를 제일 이제 뒷받침하는 부분은 금리입니다. 금리 인하
확실시되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금리 인하 시기에 가장 좀 퍼포먼스가 좋았던 업종이 바이오 업종이었거든요. 그쵸.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은 이 바이오 업종을 좀 하반기에는 어쨌든 간에 그 시장의 어떤 중심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 우리가 이제 꼽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오랫동안 좀 그 소외가 되면서 사실은 우리가 전통적인 제약주라든가 이런 쪽을 보면 제약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굉장히 커요. 네. 그러니까 좀 이제 좀 싸 보이는 종목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역시 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번 하락 구간이 좀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이 정상화되는 구간에서 여전히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그리고 좀 포트폴리오에 좀 있어야 되는 그런 업종으로 우리가 좀 자리매김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뷰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여러분이 차트만 돌려보셔도 와 이거 진짜 잘 가네. 그리고 어제 갭을 메웠고 어제 하락폭 완전히 다 씻기고 오늘 또 추가 상방했던 쪽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많습니다. 그렇다면 포트에 지금 계속해서 보유 의견으로서 제약바이오 섹터는 잘 가고 있다 그려집니다. 그 가운데 오늘 코스닥 시총 2위 종목 한번 볼까요? 알테오젠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진짜 많았어요. 들려오는 썰을 종합해 보자면요. 선물 상방 쪽으로 베팅을 한 그 담보 물량이 오늘 뭐 반대 매매 청산을 당하게 되면서 한번 VI가 강하게 하방 쪽으로 그려졌다가 또 대기 매수세가 이렇게 강했나? 상방 쪽으로까지 VI가 걸리면서 변동성이 어마어마했었거든요. 알테오젠에 대한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이 수급적 이슈가 맞다면 이게 진짜 사고자 하는 그 물량의 세기가 어느 정도 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이 자리가 너무나 역시나 매력적인 구간으로서 짚어지는 거는 맞아 보이는데요. 역시나 계속해서 앞으로 추가 조정이 열려진다고 하더라도 거뜬하다. 알테오젠의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에서의 레벨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뭐 이익이 이제 급격히 증가하는 구간에 들어갔다라는 판단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데 알테오젠은 이제 2년 뒤에 지금 조만간에 발표되는 키트루다 이슈로 결국에는 조만간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돈을 벌 거다라는 지금 기대감이 여전히 있고요. 그러니까 아는 분들은 지금 여기 주로 이제 제약바이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기업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이 하십니다. 그러면 이거 빠질 게 아닌데 빠졌어? 그럼 바로 사죠. 돈이 있으면 바로 삽니다. 근데 이게 오늘 7%까지 하락할 일이 없는데 오히려 이제 아마 삼성증권의 그 이슈 이제 알테오젠이 대형주니까 담보를 이걸로 대출을 많이 해준 거죠. 근데 대출이 아니라 이걸 담보로 해서 선물 옵션을 투자한 거죠. 한마디로 선물 옵션의 증거금을 이걸로 쓴 겁니다. 근데 이걸 썼는데 털린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선물 옵션이. 네, 그래서 지금 삼성증권이 50만 주가 갑자기 나오면서 저도 이제 이걸 보고 있다가 그 시간에 우연히 또 보고 있었는데 삼성증권이 매도가 1등으로 올라오길래 저는 삼성증권이 매도가 1등으로 올라오는 걸 처음 봤기 때문에 이거는 의외에 먼저 뭐가 하나 터졌구나 그러면서 쭉 빠졌죠. 네, 그러면 다시 반등이 나오겠구나 했는데 여전히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게 51만 주라고 하고요. 결국엔 삼성증권 하루의 거래량이 10만 주가 안 되기 때문에 5위권 안에 안 나옵니다. 네, 근데 지금 딱 그 자기들 원래 거래량과 그 다음에 그 물량이 더해지면 한 62만 주가 맞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보통 키움, 미래에셋, 한국증권, 신한, NH 요게 5개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매수 매도가. 예, 그래서 그런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 사건이 없었으면 지금 30만 원 넘어가 있었을 수도 있다. 예, 지금 그것 때문에 밑꼬리를 많이 다니까 생각보다 강하게 못 들어오는 거죠.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가 있나? 내가 모르는?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알 사람들은 다 압니다. 지금 그래서 그냥 삼성증권에서 털렸구나. 뭐 이렇게 지금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30만 원 언더면 그럼 매력적인 가격인 거죠. 어떻게 보세요? 매력적이라는 거는 싸면 살수록 매력적이었죠. 아까 24만 원까지 빠졌을 때 샀으면 더 매력적이었는데 예, 그때 못 사셨겠죠. 왜냐면 워낙 급하게 들어갔다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아래로 VI 걸렸다가 그냥 바로 위로 VI 걸었으니까. 예, 그러면 사실 지금 자리도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이 목표가를 40만 원을 볼 거냐 50만 원을 볼 거냐는 그거는 결국엔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럼 앞으로 알테오젠이 키트루다에게 얼마를 받을 거냐 로열티를. 그다음에 얼마 전에 계약했던 산도즈와의 앞으로 바이오시밀러는 몇 개를 계약할 거냐.
조건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걸 대략적으로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지금은 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또 하나가 있죠. 뭐 ADC 관련돼서 또 계약을 한다. 다이치상교랑 계약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또 계산이 또 그 키트로다의 한 절반 되거든요, 매출이.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걸 지금 주로 팔로우 하시는 엄민용 애널도 더 부르고 싶은데 더 부르면 욕할까 봐 못 부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단순 계산해봐도 한참 위로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이게 당장 실현된 이익이 아니라 2년 뒤입니다. 2년, 3년 네. 뒤이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 가능성은 있다. 아, 그러니까 항상 제약바이오 투자하실 때는 정확한 로드맵을 알고 그게 만약에 훼손되면 빠지겠죠. 그러니까 훼손되지 않고 계속 그나마 알테오젠은 계속 좋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획했던 게 하나둘씩 잘 됐고 의외로 지금 산도즈 같은 경우는 추가로 더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심리는 더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주주분들이 열심히 빠지니까 사신 거죠. 아, 좋네요. 수급적 변동에 있어서 오히려 역이용하는 방법으로 알테오젠은 흔들 시에는 매수도 유효해 보입니다. 오늘 두 프로와 함께 했습니다. 마감까지 얼마 남았네요. 두 분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